자, 교재 지금 이제 2-2-6번 예제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에 보면 113페이지에 그 undefined 자료형 있죠. 이제 요거는 상수와 변수로 선언하지 않은 식별자일 경우에 요 undefined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변수로 선언하더라도 초기값을 안 준 경우에도 undefined가 나온다. 그 값이 없는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론 시간에 설명 들었던 부분이죠. 그죠? 그거 이제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3 자료형 변환 나오는데, 그 예제가 2-3-1 요 예제가 있습니다. 요거 그 117페이지고요. 117페이지에 2-3-1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여러분 이제 프롬프트라는 요 메소드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Alt LO 해서 실행 한번 해보시면은요, 요렇게 이제 창이 이렇게 뜨죠. 창이 안에 뜨고, 자, 위에 이렇게 메시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프롬프트 명령 쓰실 때, 자, 여기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때 안내, 지시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안내문 같은 거를 여기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여기 이제 예에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가격을 입력하세요. 뭐 개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디폴트라고 값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디폴트 값 주는 거예요. 디폴트 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값을 입력받는데, 여기서 뭐 주로 특정 값을 많이 입력한다 하면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폴트 값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뒤에 거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은 놔두고요. 두 번째 값은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왜 이래? 다시 Alt LO 해서 실행해보면 요 값 빠져있죠. 디폴트 값을 주고자 할 때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디폴트 값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저 개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상품 주문할 때 개수 입력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상품 주문 개수, 주문 뭐 개수를 뭐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그런데 아무것도 이제 보통 이제 아무것도 안 넣으면 우리가 1이라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 뭔가 산다 그러면 하나 이상은 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1이라고 값을 이렇게 주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라고 딱 찍히죠. 근데 이게 이제 숫자로 일러도 되고요, 이렇게 문자열로 일러도 됩니다. 어차피 문자열로 다 처리합니다. 여기 찍히는 내용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숫자를 넣더라도 실제 여기 리턴되는 값은 이제 문자열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 쓰는 메소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10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취소가 있고 확인이 있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 언로창에서 요 인풋, 여기 이제 변수에 지금 상수죠, 사실은. 상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에다 또 값 넣으면 됩니까? 안 되겠죠? 상수에다가 이거 예를 들어서 밑에 한 번 더 실행하겠다고 얘 그대로 읽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상수 이렇게 상수를 선언해버리면 두 번 사용 못합니다. 값을 못 바꾸죠. 그래서 얘는 Alt L로 해서 실행해봐야 먹통됩니다. 에러 뜹니다. 그죠? 아무도 실행 안되죠. 어떤 거는 뭐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먹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되죠. 근데 얘를 const가 아니고 var이라고 쓰면, 바 있죠, 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바. 이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거잖아요. 바 쓰시면 어떻게 해요? 얘나 두 번 이렇게 이렇게 선언되더라도 실행을 해보면 Alt L로 실행하시면 실행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씩이 됩니다. 보세요. 제가 50을 넣고요, 확인하면 50이라고 뜨죠. 그 다음에 확인하면 또 입력받죠. 33 넣고 확인하면 33 뜨죠.
근데 레스 쓰면 어떻게 될까? 렛. 변수 선언할 때 렛 쓰면 예, 중복해서 선언 못하죠. 렛 쓰면. 그죠? 그것도 에러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되죠. 렛을 자 이렇게 렛을 썼어요. 이렇게 렛을 썼어요. 자, 렛을 쓰고 자 저장하고요. 얘 실행 하는데 자, 요 렛을 한 번만 썼는데 얘는 렛 아니고 var 쓰는데 안 됩니까? 이름 똑같잖아요. 예, 이미 인풋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이 인풋이라는 변수는 중복해서 선언 못한다라고 렛이라는 이게 선언하는 변수 선언하는 이 키워드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했는데 var로 이렇게 다시 변수 선언하려 그러면 오류가 떠버립니다. 자, 오류 코드는 F12번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여기 콘솔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신텍스 에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첫 번째 줄에 그죠? 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 이게 재활용하고 싶어요. 인풋이라는 요 변수를 재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선언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var이든 let이든 안 쓰고 이렇게 변수만 쓰시면 재활용 되잖아요.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면 기존 값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여기 프롬프트 상에서 값을 입력받고 얼럿에서 출력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 입력받아서 인풋 변수에 집어넣으면 기존 건 사라지고 예, 최근에 새로 입력한 값만 얼럿창이 뜨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예, Alt L로 해서 실행해 보면 예, 이렇게 뭐 100 그래서 확인하면 100 뜨죠. 확인해서 다시 뭐 50 해서 확인하면 50 뜨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이제 프롬프트라는 요 메소드는 사실은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수처럼 보이지만 윈도우라고 하는 예, 객체가 앞에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문법 중에 최상위 객체는 이거 윈도우가 창 브라우저 창을 얘기하거든요. 윈도우 객체 브라우저 창 있죠. 그게 윈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들은 앞에 요 윈도우 객체 이름을 생략해서 써도 됩니다. 우리 그 자바에서 보면 원래 이제 자바 랭 패키지 거기 기본 패키지잖아요. 자주 많이 쓰는 클래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지 않더라도 임포트 없이 그냥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윈도우라는 이 그 객체의 하위 메소드를 많이 쓰거든요. 최상위. 그래서 요거는 윈도우라고 하는 여기 요거는 있고 요거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실행돼요. 똑같아요. Alt L로 해서 실행해 볼게요. 두 번 실행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111 넣고 확인 되죠. 111 나오죠. 예, 프롬프트 창에서 2 넣고요. 얼럿 창에서 보면 2 떴죠. 예, 실행 잘 되죠. 그러면 이제 코드로 봤을 때는 얘는 윈도우 점이라고 적고 얘는 윈도우 없으니까 예, 얘는 타이핑할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 이게 약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일단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키보드부터 입력을 받는데 자 이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타입 오브 배웠죠? 타입 오브. 타입 오브를 가지고요. 얘가 지금 입력받았을 때 어떤 타입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숫자를 아까 입력을 했었잖아요. 숫자를 입력해도 문자열로 된다고 그랬죠. 문자열로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럿 해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타입 오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인풋 예, 일단은 값을 찍기 전에 얼럿을 찍기 전에 타입부터 먼저 찍을게요.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Alt LO.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숫자를 자 100이라고 이렇게 넣고요. 예, 확인하면 얼럿창에 이제 요 100이라는 숫자가 예,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이제 타입 오브로 확인하는 거죠. 어떤 타입인지. 그래서 확인하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창에는 여러분들이 숫자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실제 내부적으로는 예,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바에도 이런 게 있었죠. 예, 자바에도 이제 우리 스캐너 클래스 사용해서 스캐너 개체해가지고 입력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타입을 받을 때 그 해당 타입의 어떤 해당 내가 원하는 타입의 데이터로 받기 위해서 메소드를 다르게 썼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내가 이제 숫자로 쓰고 싶으면 숫자로 바꾸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확인, 그래서 끝내고요. 그래서 요 프롬프트에서 어떤 값을 문자를 넣으면 당연히 스트링인데 숫자를 넣더라도 여기 넘어오는 값은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타입 오브 사용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7페이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취소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Alt LO 해가지고요. 요 프롬프트 창이 떴는데 만약에 자 여기 이제 숫자가 뭔가 들어가 있죠. 이거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냥 취소를 눌러볼게요. 취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브젝트라고 뜨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오브젝트라고 뜹니다. 확인 널 뜨죠. 널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또 취급을 하네요. 그죠? 널 값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타입 오브 사용해서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체크를 하면 타입이 오브젝트로 뜨는데 실제 이제 여기 이제 널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럼 변수에 그냥 대입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널이 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널 값이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 줄지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 디폴트 값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 설명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불 입력이라고 해서요. 그 118페이지에 그 confirm이라는 메소드 설명하고 있거든요. 프롬프트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듯 쓴다. 됐죠?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불 값을 입력받는 confirm인데 사실 이제 불 값은 입력받지만 용도는 뭐냐면 이거 있죠? 삭제할까요? 라고 메시지 띄우면 우리가 이제 yes, no 선택하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창을 띄워줍니다. 확인 창. 그래서 confirm 그 메소드 사용해서 이것도 윈도우 객체, 최상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2-3-2 그 예제가 119페이지 있죠? 2-3-2 요거 여기 보면 confirm 해서 수락하시겠습니까? 뜨는데 실험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인풋 지금 상수인데 여기 변수 받아가지고 얼럿 창에서 띄우는 겁니다. 상수 값을. 자 Alt LO 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수락하시겠습니까? 메시지 그대로 뜨죠. 확인이나 취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확인을 누르면 출력값이 뜨죠. 그죠? 얼럿 창에서 이제 리턴 받은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가 나왔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요. 새로 고침하면 다시 실행됩니다. 자 수락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confirm 메소드 실행한 확인 창입니다. 그래서 취소 누르면 폴스 값이 딱 넘어가요. 이렇게. 확인은 출력값. 확인은 yes하고 똑같은 거죠. yes, no 중에 확인 누르면 yes, 오케이, 추진해 이거고 그죠? 출력값이 넘어가고 취소 누르면 추진하지 마, no 하고 똑같은 겁니다. 폴스 값이 딱 늘어갑니다. 그러면 요 값을 검사해서요 우리가 if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해서 여기 이제 요거 input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분기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true가 들어왔을 때 뭘 실행해라, false가 들어왔을 때 뭐 실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confirm. 이것도 이제 화면에 창을 띄워서요. 사용자로 이제부터 해서 뭔가 이제 확인받는 용도로 씁니다, 그죠? 자, 진행할까요, 말까요? 뭐 지울까요, 말까요? 이런 거죠, 그죠? 종료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이제 확인 한번 더 받을 때 쓰는 confirm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숫자 자료형 변환하기 이제 변환하는 거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프롬프트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는데 숫자를 넣어도 문자로 나왔죠. 스트링 타입. 우리 타입 오브 사용해서 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떠버리죠. 나는 산술 연산하고 싶은데 스트링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죠? 스트링 나오면 더하기 연산하면 문자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숫자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자 요런 이제 함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 그래서 number라는 함수.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론 시간에 number 이거 설명드렸죠. number. 근데 이거 number라는 이게 이런 거였나?
숫자 일반 이제 숫자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넘버라는 객체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그죠? 그때 이제 설명 드렸는데 객체를 만들 때는 앞에 new가 들어갔었고요. 얘는 이제 함수로 쓰는 겁니다. 함수로. 헷갈린다 그죠?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new를 앞에 붙여가지고요. 이게 넘버라고 쓰는 거는 객체 만드는 용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근데 그냥 넘버라고 이게 똑같죠? 예, 이거 생성자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얘는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 안에다가 어떤 값을 딱 넣으면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서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 요거는 지금 예제가 프롬프트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그 124페이지에 2-3-3 여기 보시면은 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타입 변화라는 함수가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때 타입 오브라는 함수 사용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로 변하는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스트링. 그 다음에 불리언 값으로 논리 값으로만 true, false 논리 값으로 만들어주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합쳐가지고 예제가 만드는데 일단 설명 한번 보고 갈게. 이런 시간에 봤지만 그래서 요거 콘솔 창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 앞에서 우리 배우셨죠. 근데 여기 기존에 안에 그 실행했던 코드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요 선택해서요. about 콜론 블랭크 about 콜론 블랭크 하면 클리어가 돼요. 깨끗한 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F12번 이렇게 눌러 가지고요. 자, 요 콘솔 탭, 요 콘솔 탭입니다. 엘리먼트에서 요 뒤에 있는 거 콘솔 누르면 이렇게 꺽쇠갈로, 우꺽쇠갈로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요 상태에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서 넘버라는 함수상에서 이때 대소문자 가립니다. n자가 대문자입니다. 넘버 해가지고요. 안에다가 문자열 리터럴이죠. 쌍따옴표 안에 273 이렇게 넣고요. 엔터 하면 273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273으로 뜨면 이게 문자를 출력한 건지 숫자를 출력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입업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방금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다시 입력하기 번거롭잖아요. 위쪽 화살표키 누르시면 똑같은 거 나오죠. 위쪽 화살표키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내가 사용했던 명령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넘버 함수 안에다가 타입업을 넣으세요. 타입업. 알고는 넘버 바깥쪽에 타입오브 이제 값싸는 거죠. 요 결과를 타입오브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타입오브 대소문자 간입니다. 다 소문자로 타입오브 하고 자 소괄로 열고 뒤에 이제 소괄로 닫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엔터키 안 쳐도 미리 보기로 결과가 뭐 나올지 넘버라고 띄워지죠. 그러면 얘가 문자열인데 넘버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하니까 그 변환된 그 결과값은 타입을 체크하니 넘버라는 타입이 숫자 타입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 안에 숫자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버라는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변환된 값을 이용하려면 변수에다가 저장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변환된 값을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환하는 함수. 자, 숫자로 변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120페이지에 자, 위쪽 화살표를 여러 번 누르면요. 이제 이게 히스토리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명령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전 명령뿐만 아니라 위쪽 화살표 두 번 누르면 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273 앞에다가 특수문자를 이렇게 넣고요. 엔터키를 쳐보면 결과가 뭐냐? 난 나와요. 나도 넘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숫자로 변환 못한다는 거죠. 첫 번째 글자부터 해서
숫자가 아닌 코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숫자로 변환 못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변환이 되는 게 있고 숫자로 변환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려가지고, 자, 숫자가 들어가 있어도 숫자가 변화 안 되는 거 앞에 여기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처음부터 숫자가 아닌 코드가 나오면 변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이게 안 나와 있지만 달러를 뒤에 한번 넣어볼게요. 달러를 뒤에 한번 넣을게요. 코드를, 그러니까 특수 문자를 뒤에 넣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난 나오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넘버 함수 쓰실 때 숫자 코드 외에 다른 코드가 들어있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띄워놓고 스페이스를 넣어볼게요. 얘도 안 돼.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273 이건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스페이스를 넣고 1, 2, 3 이거 되는지? 안 되죠. 스페이스 들어가도 안 돼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변환하는 거 안 돼요. 여기 이제 스페이스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예제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분들 넣어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 해보셨으면 이게 되니까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요 타입 이렇게 넣어서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불리형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true false 불리형 값 넘버라는 함수를 통해서요 숫자로 변하는데 true, true true 소문자입니다. 그 자바도 true false 쓸 때 소문자로 true false 쓰죠. 소문자로 true. 얘를 변환해 하면 1로 바뀝니다. 우리 그 C 언어에서 true 값은 1로 뜨고요 false 값은 0으로 뜨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언어마다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넘버 함수를 이용해서 true 값을 숫자로 바꾸라 하면 1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false 값도 한번 바꿔봐야 되죠. false 값 이렇게 false 값 바꾸면 0입니다. false는 0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숫자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료형 변환하기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넘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이제 넘버 함수 사용해서 숫자로 바꾸는 건데 넘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숫자 연산자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요걸 사용해서 숫자가 아닌 다른 자료에서 뭐 0을 빼거나 1을 곱하거나 1을 나누면 숫자 자료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잘 모르겠죠 결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 52 이렇게에다가 빼기 0을 하면 문자열에서 0이라는 숫자를 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이제 숫자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52라는 문자열을 숫자 52로 바꿔준다는 거죠. 산술 연산 들어갈 때 빼기 곱하기 나누기 때 더하기는 아닙니다. 더하기는 상관없어요. 더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그 타입 오브 상에서요. 타입 오브 상에서 방금 이제 위에서 자 문자열 52에서 빼기 0을 했을 때 얘가 진짜 넘버 타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넘버 나오죠. 타입 오브 상에서 52 문자열 빼기 0 하면 넘버 되죠. 똑같이 이제 52 여기서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 뭐 곱하기 1 뭐 이렇게 해볼게요. 곱하기 해주도록 넘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해줘도 된다 그랬죠? 나누기 1 이렇게. 근데 이제 더하기는 우리가 덧셈 할 때 이제 쓰는 더하기 연산자는 좀 특수하죠. 문자를 연결할 때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하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더하기는 하면 스트링이 뜹니다. 왜? 더하기 연산자는 자바하고 같죠. 자바도 덧셈 할 때 산술 연산할 때 덧셈을요 쓰는데 피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문자열이 있으면 다른 쪽에 값을 문자열로 바꿔버리죠. 그런 다음에 문자열 연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타입이 된다. 그래서 타입업으로 숫자로 바꿀 때는 이제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사용해서 이제 연산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21페이지에 1 더하기 true, 그 다음에 1 더하기 false, 이거 뭐예요? 요거는 1에서 이제 true 값을, 사실 논리값하고 이게 더하고 빼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넘버 함수 사용해 가지고요, true 값을 숫자로 바꿨을 때 1, 2 나왔고요, false 값을 숫자로 바꿨을 때 0 나왔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true는 1 더하기 1하고 똑같은 거고, 1 더하기 false면 1 더하기 0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직접 1 더하기 true true 2 나왔죠, 그죠? 다음에 1 더하기 false false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넘버 함수하고요. 예, 넘버 함수 이제 숫자 바꾸는 거죠. 숫자 타입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숫자 넘버라는 함수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이제 연산자, 산술 연산자 중에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 사용해서 숫자 타입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문자열로 바꾸는 거. 그 이제 이거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이라는 함수 쓰시면 됩니다. 예, 문자열로 바꾸는 거는, 자, string s자 대문자입니다. 예, 스트링 해가지고요, 안에 숫자를 뭐 50, 수수, 뭐 실수든 정수든 상관없죠. 52.273 이렇게 놓고 엔터 치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문자열 숫자 52.273이 문자열 52.273을 바꾼다가 타입업 안 해봐도 이건 알죠. 예. 이게 리터럴 표시니까, 그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rue 값을 스트링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스트링이니까 쌍따옴표 붙이지겠죠? 그래서 스트링 해가지고요, string 그래서 true 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하면, 이렇게 뭐 교재는 쌍따옴표인데 이건 호따옴표는 쌍따옴표도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스 값은 폴스라고 뜨겠죠. 두 번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죠? true든 false든, 논리값은 논리값 문자열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 요 이제 문자열로 바꾸는 것도요, 스트링 함수 사용하지 않고 문자열 바꾸는 방법이 뒤에 나왔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특정 숫자가 있는데 특정 숫자를 스트링 함수를 쓰지 않고 문자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숫자를 이렇게 273 넣고요, 뒤에다가 더하기를 하는데 빈 문자를 아시죠? 빈 문자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하기 할 때 한쪽에 문자열이면 다른 쪽도 문자열로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 문자열도 문자열이죠. 그래서 피현산 중에 하나라도 문자열이면 다른 쪽에 문자를 바꿔가지고 문자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특징 이용해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 스트링 함수를 쓰지 않고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죠. 논리값도 마찬가지입니다. true라고 하는 논리값이 있는데, 이 true 값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하기해서 이렇게 빈문자열 더해버리면 true는 문자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불리언 함수인데, 불리언 함수 사용해서요, 논리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얘가 true가 나올지 false가 나올지는 불리언이라는 함수 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대소문자 주의하시고요, B자가 대문자입니다. 불리언 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0을 넣어봤어요. 0을 넣으니까 자, 0을 넣으니까 이렇게 폴스가 나오죠. 불리언, 0을 불리언 값으로,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넘버 함수 가지고 true 넣으니까 1 나오고 false 넣으니까 0 나왔죠. 그럼 반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불리언해서 여기에 1을 넣으면 true, 그죠? 또 이제 다른 값도 넣어보는 거죠. 빈문자열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빈문자열 넣으면 false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널값, null 널값을 넣으면 뭐가 나오느냐, false 나옵니다. 빈문자열, 널 다 false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놓고요. 초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불리언 값으로 이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let 해가지고요. 변수를 aaa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aaa 했고 초기 값을 안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불리언 해서 aaa 원래 이제 요 AA에 초기 값을 안 주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undefined 값이죠. undefined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입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거. 예. 그래서 요 AA 값을 불리언으로 바꿔라 하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3페이지에 보면 논리 부정 연산자 not이죠, not. 예. 자, 여기서 자료형 변환하기 있는데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not을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not 뒤에다가 1을 붙이면 1은 우리가 출루값을 숫자로 바꾸면 1이었죠. 그러면 이제 앞에 not 1이라고 하면 1이 true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not true면은 false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not 0 하면 0이 false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not false 하면 반대값 true겠죠. 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not을 두 번 붙이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강한 긍정이죠. 그죠? 예. 아닌 것이 아니다. 그죠? 참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참이잖아요. 그죠? 참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는 not하고 273 넣으면 이 숫자 0이 아닌 숫자면 true값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도 자 이거부터 먼저 해봐야겠네. 불리언 해서요 273 숫자 그 실수도 괜찮고 또 정수도 괜찮고 이렇게 넣으면 true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not 273이라고 결과 하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not true니까. 근데 not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not 취하면 자 273 이게 not 273은 false잖아요. false에 not 취하면 true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빈 문자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리언해서 빈 문자열 넣었을 때 false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빈 문자열이 아니고 여기 뭐 어떤 글자라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true입니다. 어떤 글자든 이렇게 문자열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숫자도 괜찮고 문자도 괜찮고 들어가면 true입니다. 근데 빈 문자열은 false로 뜨잖아요. 그죠? 논리값을 바꾸면.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데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는 문자열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true 값이죠. 그래서 앞에 not 붙이실 때 not 하나만 붙이면 false가 나올 거고 두 개 붙이면 true가 나올 거죠. 나오죠. 그래서 not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 얘는 true니까 not true가 되겠죠. 그럼 false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앞에다가 컴퓨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true고 not 붙이면 not true면 false인데 한 번 더 not을 true에다가 not을 붙이니까 not true죠. 그러면 이제 잠깐만 true고 true 앞에다가 붙였으니까 false인데 그렇죠. not false. 요 not 하고 안녕하세요가 false가 나오고요. 그래서 앞에 느낌표 하나 더 달면 not false니까 true가 나오고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변경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앞에서 나온 명령들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 사용해서 값을 받으면 문자로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프로그램 해보면 엉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산술 연산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3 2-3-3 요게 우리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꾸는 거 그런 유틸리티 있죠. 그걸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Alt LO 해서 라이브 서비스 이제 들어가서 자 인치 단위의 숫자를 입력했어요. 인치를 센티미터로 다 바꾸는 거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더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인치 한번 1 넣어볼게요. 1인치는 몇 센티미터인가 확인하면 1인치는 2.54cm입니다. 맞죠? 1인치는 2.54cm. 확인 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에서 자 여기 이제 초기 값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냥 메시지만 출력됐죠. 초기 값을 넣으려고 하면 여기 뒤에 콤마하고 초기 값 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장에 기본 초기 값 뜨죠. 근데 프롬프트 값 필요 없으니까 메시지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매개 변수 값 이제 2개 쓸 수 있는데 하나만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넘겨받은 값은 문자열로 넘겨봤습니다. 로우 인풋이라고. 숫자를 넣더라도 문자열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넘버라는 함수로 돌리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값이 숫자로 바뀌어서 인치라고 하는 요 변수에 이제 이 콘스트 써서 좀 그렇다고 그죠? 상수로 이렇게 집적하는데 변수라고 바뀌어 그냥. 원래 이제 콘스트 보다는 렛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게 더 나은데 하여튼 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할게요. 상수지만 변수라고 할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치에 저장된 게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연산.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온 값을 또 C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숫자 값을 넣고요. 요거 백틱 템플릿 문자열 쓰는 거죠. 백틱 여기 안에다가 일반 문자열과 달러 중괄로 사용해서 요 중괄로 안에는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변수가 있으면 변수 안에 값을 끄집어내서 여기 치환을 해주고 수식이 있으면 수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죠? 백틱 쓰는 거. 요 우리 교재 예제에서는 이거 많이 쓴다. 그죠? 백틱 써서 이렇게 요런 형식 자바스크립트. 자 여기까지 내용을 2장 내용까지 다 보셨습니다.